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은요, 테슬라와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그 2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2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주식 시황 한 주간의 마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죠. EPS 실적을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 성장 요인, 즉 투자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그 세 번째는 환율에 대해서 필히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장 한 주간의 흐름을 보실 건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어, 현재 테슬라 주가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글에 이제 서두에서 너무 업되어 계셔도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큰 부자는 무덤덤하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투자 심리 같은 게 흔들리시는 분들은 꼭 이 글을 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댓글 중에 보니까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뭐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 개인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정말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의 자금 흐름, 현금 흐름이라든지 본인의 투자 심리만 좀 잘 버틸 수 있다면 최대한 테슬라 같은 구조적 성장주는 오래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매매를 지양하시고 들고 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수량이 엄청 많으시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좀 루즈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저의 이제 테슬라 단타 월급 벌기처럼 이렇게 조금씩 매매를 하실 필요도 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겠죠. 저의 취향은 어느 정도 주식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많이 튀어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매매도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최대한 오래 많이 보유하고 계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있는데요. 최대한 뭐 10년 이상 상승할 기업이 있다면 미래 가치를 보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보유하는 게 맞다. 시장 상황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미국장 마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주간의 흐름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죠. 이번 주 며칠입니까? 네, 이번 주 11일부터 15일까지네요. 10월. 그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 역시 테슬라가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33% 상승하는 흐름 아주 좋죠. 나머지 기업들을 다 리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과 뭐 우리 코스피뿐만 아니라 다 한 1개월 넘게 하락이 있었는데, 이제 저번 주는 이제 반등이 나왔죠. 특히 이제 나스닥에서 반등이 좀 더 크게 나왔는데, 그 흐름을 이끈 게 바로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3.17% 상승했고, 아마존이 3.66%, 이제 구글과 애플이 뭐 1%대 초반에 상승률을 보여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페이스북이 좀 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1.6%좀 하락하는 모습, 다른 주식에 대해서 비해서 지금 같이 함께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등 구조적 성장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있을 때는 또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한 5% 가까이, 어도비도 한 5.76% 오르면서 역시나 이제 기술주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요, 여기 이제 조그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리츠 부분인데 이제 부동산 부분이죠. 부동산 쪽에서 지금은 6% 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들 이제 백신들을 많이 이제 맞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리츠는 이제 상업용 리츠들이 많죠. 이제 상업용 부동산들. SPG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상업용 부동산 리츠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로 밖으로 이제 많이
소위 말해서 이제 싸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이 좀 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나머지는 제약 쪽은 좀 안 좋았었네요. 제약 쪽은 좀 안 좋았고 역시나 이제 소프트웨어 뭐 CRM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죠. 이런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모더나가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6.33% 상승으로 좀 저번 주에 이제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었고 모더나 역시 구조적인 성장주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이 이제 백신이 뭐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상황이라면 백신을 매년 뭐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또 다른 뭐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뭐 치료제도 같이 개발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 헬스케어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사람들은 많아지고 오래 살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이 유망하겠죠. 뭐 지금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미국장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중요한 건 역시 구조적 성장 요인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건데, 테슬라와 같이 강력한 구조적 성장 요인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꿋꿋이 버텨낸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구조적 그 세 가지 꼭 봐야 될 부분, 미국 주식 투자 시에 세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는 제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은 이제 earning per share 해서 EPS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라면 믿고 오래 장기 투자하셔도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 관련한 영상은 저희 이제 이 첫 번째 영상에 있으니까 요거 꼭 봐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역시 구조적 성장 요인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FSD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FSD는 자율주행이죠. Full Self Driving 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테슬라만의 용어이고요. 중요한 부분은요. 전기차는 당연히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깨끗한 차 당연히 타고 싶겠죠. 이제 전기차 인프라가 넓어지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트렌드다, 미래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의 정부들이 이제 2030년부터는 거의 다 대부분 전기차만 판매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카메이커들은 전기차로 전환을 시켜야만 합니다. 뭐 뼈를 깎는 고통이 있겠죠.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내연기관차들 이제 그런 설비들을 다 이제 없애야 되겠죠. 다 팔고 그 공장에 이제 전기차 관련 설비들을 다 들여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전기차는 어쩔 수 없는 성장 산업이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전기차 산업을 좌지우지할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 잘 되는 차와 안 되는 차가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당연히 사람들이 선호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자율주행이 지금 잘 개발이 되고 있는지, 어떤 회사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지. 만약에 테슬라 말고 지금 웨이모라고 있죠. 근데 솔직히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기업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웨이모가 엄청 지금 다시 한번 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팔고 웨이모, 그러니까 구글이겠죠. 구글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가장 획기적으로 바꿀 게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선두주자를 당연히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지금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자신이 이제 구조적 성장 요인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저는 벌써 시뮬레이션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 2021년에는 15억대의 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2030년에는 20억대까지 증가할 것이고요. 매년 한 8천에서 9천만 대가 차가 팔리고 1년에 한 4천만 대 정도가 이제 폐차되는 거죠. 등록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면 1년에 한 최소한 뭐 5천만 대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로 보니까는 한 5천만 대씩 증가를 하게 되면 2030년에 20억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데 거기를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15억대로 봤다는 겁니다. 뭐 2030년이 됐건 2040년이 됐건 향후 20년 동안 자동차 등록 대수가 바뀌지 않고 15억대가 유지된다고 보수적인 가정이죠. 그리고
그 한 대가 자율주행으로 소비하는 연간 그 금액이 1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죠. 엄청 싼 거죠,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15억대 거박이 120만 원 하면 1년에 이제 총 그 시장 규모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1,800조 원입니다. 1,800조 원인데 이제 테슬라로 이제 가정을 한 거죠. 테슬라가 그냥 3분의 1만 이 시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수적으로 잡았죠. 테슬라가 이 기술 제일 앞서 있고 스탠다드가 돼버리면 다른 기업들은 이 기술을 써야 됩니다. 스탠다드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침에 이제 컴퓨터 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다 쓰시죠. 핸드폰을 키면 iOS나 뭐죠? 안드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그 OS를. 그런 게 바로 스탠다드죠. 그 자율주행을 지금 핸드폰을 오퍼레이팅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매일 쓰듯이 거의 독과점이죠. 지금 애플과 구글이 나눠 먹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거죠. 자동차를 자율주행을 해주게끔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테슬라가 한 3분의 1만 가져간다 라고 치면 어떻습니까? 600조입니다. 600조. 그러니까 1800조 원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600조 원이 테슬라가 매출로 가져가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 실적이다. 왜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률을 가져가겠습니까?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기업이죠. 하드웨어를 파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소프트웨어에 더 가까운 기업들입니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 높은 거죠.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600조 원 매출을 다 저는 이제 수익으로 일단은 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600조 원이다 하면은,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현재 애플을,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30배 정도를 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멀티플, 그러니까 PER이죠. 그러면 순수익에다가 그 멀티플을 시장에서 주어지는 멀티플을 곱하게 되면은 바로 시가총액,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경 8천조 원이 되고, 그게 바로 현재 시총을 약 900조 원으로 봤을 때 2000%, 그러니까 20배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 것이죠. 다른 투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 전기차도 뭐 지금보다 10배, 20배 넘게 팔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도 테슬라가 강력하죠. 뭐 배터리라든지 솔라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 봇이라는 또 미래 신성장 산업도 있는 거죠. FSD 기술을 AI 로봇에다가 넣어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정말 AI 로봇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더욱더 큰 포텐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테슬라 봇이. 그런데 저는 뭐만 봤습니까? 자율주행의 가치만 봤을 때도 20배 상승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러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구조적 성장 요인, 투자 포인트 같은 뜻입니다. 이거를 자주 살펴보셔야 된다. 자주 살펴보시는 방법은 뭐 유튜브를 보든 저처럼 이제 트위터를 참고하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퓨처 펀드라는 뭐 이 트위터겠죠. 트위터 채널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스 타겟을 1200불로 봤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 가치만 본 것이겠죠. 전기차를 내년에 150만 대까지도 팔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1200불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거고, 예,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마이클 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유명한 숏 전문 투자가죠. 옛날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에 이제 숏을 베팅을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보신 분인데, 테슬라에도 숏을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he's no longer betting against Tesla. 그러니까 더 이상 테슬라의 against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에 반해서 테슬라의 성장에 반대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숏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오르면서 이제 손해를 많이 봤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서 몇백억인가 몇천억인가 하여튼 숏을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많이 벌었던, 숏으로 많이 벌었던 돈을 좀 꽤 잃었겠죠. 예, 구조적 성장주에는 숏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FSD 베타 10.2가 지금 이번 달에 나왔었죠. 그게 바로 저희가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맨날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심심할 때 이제 유튜브 보시고 트위터 켜셔가지고 표시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네, 보시면 이제 이분도 유명한 분이시죠. 테슬라 투자계의 구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직접 이제 FSD 베타 10.1을 체험을 하신 건데, This was a delightful human moved by FSD beta 10.2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human이란 말이죠. 인간이 운전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아주 delightfully 아주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쵸 뭐 시티 드라이빙 뭐 시내 주행을 했는데 오션 뷰를 보는 게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이게 이제 캡처한 거라 이게 원래 동영상인데 안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제 운행을 하는 거죠. 이 드라이빙 휠이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냥 자기는 이렇게 테슬라가 FSD 베타 10.1로 운전해 주면은 그냥 뭐 주변에 경관을 만끽하고 있다. 너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각 국가별로 법과 제도적으로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테슬라가 예를 들어 이제 뭐 레벨 4,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그러니까 정말 핸들도 없어도 되는 수준의 그런 자율주행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국가에서 그거를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뭐 한 10년 후에 정말 기술이 엄청 좋아져서 이제 훨씬 더 FSD로 운전하는 게, 그러니까 차가 직접 AI로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인간의 운전을 금지를 시켜야겠죠.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인간들이 이제 더 이상 운전을 못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럼 FSD 그 테슬라의 그 기술을 다 써야겠죠. 모든 차에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 기아에서 또 다 사와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이제 사고가 없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졸릴 일도 없고 음주운전 할 일도 없고 길을 잘못 들 일도 없고 갑자기 속도 위반 뭐 이런 위반할 일이 전혀 없겠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아마 뭐 교통 흐름이 훨씬 원활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겠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결된 그 실시간 교통 흐름이 반영된 그런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인간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겠죠. 우리 주부들이 세탁기하고 뭐 이런 것들, 청소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또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세탁기가 가장 컸죠. 냉장고도 그렇지만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을 세탁에 소비했던 그 시간을 네, 이제 주부들한테 돌려준, 주부뿐만 아니라 뭐 남성들도 있겠죠. 하여튼 인간들한테 돌려준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을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운전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막 어디 지방 멀리 갈 때 뭐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4시간, 5시간 걸리는 시간에 엄청 운전하는 시간 힘들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뭐 그냥 게임도 할 수 있고 자기 영화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그러겠죠.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가장 큰 투자 포인트고 지금 잘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기업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국가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일단은 그거는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이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테슬라가 이 투자 포인트에 앞서간다 하는 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되면은 테슬라의 강력한 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자극하는 촉매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은 환율입니다. 오늘 좀 동영상이 길어지는데 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어서요. 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예, 지금 이 차트는요, 월봉 환율 흐름 차트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이고, 네, 크게 한번 보도록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2009년도에, 보시면 리먼 사태 때죠. 그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1,600원까지 올랐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돈을 엄청 많이 풀었었죠. 이때도. 그러니까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죠. 이제 경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봉 하나하나가 한 달의 흐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한 1,000원대 초반에서 한 1,300원대까지 이렇게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가 블로그에 그렇게 썼고요.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다. 그래서 근데 원달러 환율은 주가하고는 반대로 간다고 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볼까요? 코로나 상황이 이때죠. 한 3월 달 이게 치솟지 않습니까? 이게 확대를 해볼게요. 네, 2020년이죠. 2020년 3월 달이죠. 작년 코로나 상황입니다. 1,300원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어땠으면 그때 우리나라 주가 아주 곤두박질 쳤죠.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가는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원화로 투자해 놓은 자산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뭐 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건 주식에 투자했건 어쨌든 나중에 그 사람들은 달러로 환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해 놓은 원화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달러로 환전할 때 이제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내려왔던 거 그러면 1달러가 1,300원이었는데 네, 1달러가 1,080원까지 원화 가치 상승을 한 거죠. 달러가 싸진 거고 원화는 상승한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이때 올해 초 1월 달에 삼성전자가 9만 원 넘게 오를 때가 바로 이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감으로써 우리 코스피의 가치도 상승을 했었다. 근데 이제 다시 달러가 상승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 어쨌습니까? 주가가 지금 좀 빠지고 있죠. 코스피가. 그렇게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달러가 상승할 때는 당연히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미국 주식 가치, 그러니까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달러로 투자해 놓은 미국 주식 가치가 상승하더라.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1,000원에서 1,300원까지의 박스권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밑으로 오면은 달러를 사셔야겠죠. 달러가 싸졌다는 거니까 달러를 사셔야 되는 거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달러를 매도할 필요도 있겠죠. 자기가 남는 달러가 있다 하면 아무래도 지금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1,300원까지 가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국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을 원화로 사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달러 가치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을 꼭 보셔라. 그래서 제가 이런 글도 썼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 블로그에 오시면 이 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주식 그 테슬라 투자할 때 꼭 봐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테슬라 투자, 미국 주식 투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자신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네, 내일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